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지부 김원선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안전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 원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통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체 교통사고는 작년 기준 총 22만 9,600건 발생했고요. 그로 인한 사망자는 3,349명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그중 4,223건으로 약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러나 사망자는 20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가 넘는데요. 실제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그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높은 치사율을 보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은 1%대인 거에 비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거의 5%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는데요. 이 치사율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서 주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은 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로 어떤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이 항목이 1위를 차지합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쉽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교통사고에는 이 위반이 전체의 약 5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무려 66%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때문인데요. 이 역시도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각도 자체가 좁아집니다. 멈춰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약 180도에서 200도를 볼 수 있는데요. 속도가 빨라지면 그 시야 각도가 140도, 100도, 시속 100km 정도 달린다고 하면 약 40도까지 좁아진다고 합니다. 시야 각도가 좁아지면서 속도가 느릴 때는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신호등도 없고 교차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비교적 또 단조롭고 그런 길을 달리다 보면 멍해지거나 혹은 딴 생각을 잠깐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충분히 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정방주시 태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가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가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90%가 넘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이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속도로 안전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지정차로제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다 이런 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차로의 통행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지정차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구나. 그러면 나머지 차로는 어떻게 가면 되는가? 이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보시면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표 9를 살펴봐야겠죠. 별표 9에 다음과 같이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가시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편도 2차로냐 혹은 그 이상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고요. 편도 2차로부터 먼저 보면 1차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입니다. 그런데 뒤에 다만하면서 내용이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차가 너무 많아서 길이 막혀서 80km 미만의 속도로 다 같이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1차로를 일반 차로처럼 사용하셔도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 됩니다. 가끔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가 아니라 고속주행을 하는 차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1차로에서 정속주행, 그러니까 뭐 100km 혹은 그 이하의 속도로 가는 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1차로는 정속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주행이 문제입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차이든 혹은 정속주행차이든 간에 앞지르기가 끝나면 원래 차로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로에서는 지속주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로 이상은 1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왼쪽 차로가 뭔지, 오른쪽 차로가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1차로를 보시면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이렇게 차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차들이 그럼 원래는 왼쪽 차로를 달려야 하는 차들이구나 하는 거를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래 왼쪽 차로를 달려야 하는 차들이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지르기 차로, 그러니까 1차로를 이용하는구나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차로에서는 그 외 차량들, 뭐 대형 승합 자동차라든지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일부 건설 기계들이 달리는 차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가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뭐 1차로에선 어떤 차, 2차로에선 어떤 차, 3차로엔 어떤 차, 4차로엔 어떤 차 이렇게 다 세세하게 구분을 했었다면 개정 후에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일단 중앙선에서 제일 가까운 차로가 일단 1차로가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들을 절반으로 딱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에 있는 차로는 왼쪽 차로, 오른쪽에 있는 차로는 오른쪽 차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그럼 1차로를 제외한 차로가 홀수일 땐 어떻게 하냐면 1차로는 일단 1차로고 1차로를 제외한 차로가 지금은 3개죠. 홀수인 상황에서는 가운데를 딱 나누어서 이 가운데에 속하는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2개 차로는 오른쪽 차로, 그 다음에 1개 차로가 왼쪽 차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차로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속도 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차로로 달리게 되어 있는 큰 차량들은 대부분 승용차들에 비해서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느린 차량과 비교적 빠른 차량이 섞여서 달리게 되다 보면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막 정체가 생기거나 추월하기 위해서 더 자주 차로 변경을 하게 돼서 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속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시야 확보입니다. 승용차 입장에서 보면 앞에 커다란 덤프트럭이나 뭐 트레일러 같은 차량들이 있다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겠죠. 큰 차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커질수록 사실 사각지대가 넓어지는데요. 특히나 운전석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내 차보다 작은 차가 오른쪽에 오게 되면 사실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을 못 보고 뭐 진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차들이 오른쪽으로, 작은 차들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차로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뭐 지정차로제 관련한 나머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금 느리게 간다. 그래서 다른 차의 통행을 좀 방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원래 달려야 하는 차로보다 오른쪽으로 더 가서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보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는 규정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도는 사고의 치사율과 관련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충격량,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충격량이죠. 그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2배 증가하면 우리가 받는 충격, 차 안에 타 있는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받게 되는 충격도 2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4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사고에서 치사율이 일반 사고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가 일반 속도와 다른 점은 일단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겠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100km는 다 아시겠지만 편도 1차로 고속도로라면 최고 속도가 80km다. 그 다음에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나 특수차, 위험물 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80km다.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정해져 있고요. 일부 지정 고시된 고속도로 노선이나 구간에서는 최고 속도를 120km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0km인 구간도 있고 한데요. 최고 속도는 120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에서 같이 얘기해야 될 건 이 감속 기준이 되겠죠. 이것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20%를 감속해야 할 때, 그리고 50%를 감속해야 할 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요. 가시거리와 관련된 이 항목을 빼놓고는 전부 노면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시간당 몇 밀리미터 이상 올 때 감속을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노면 상태가 습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젖어 있는가, 눈이 얼마큼 쌓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감속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빗길에 혹은 눈길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사고는 지금 당장 내리는 비 혹은 눈 내리냐 안 내리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면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나 혹은 눈이 오나 안 오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바닥에 얼마나 고여 있나, 눈이 얼마나 쌓였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우가 막 내리다가 뚝 그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치자마자 100km로 다시 달려도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 당장 내리는 빗방울은 없을 수 있지만 바닥에는 방금 전까지 내린 비 때문에 물이 흥건하고 고여있는 곳들도 있겠죠. 그래서 감속이 필요할 겁니다. 어젯밤까지 눈이 내리고 아침에 운행할 때는 눈이 그쳤습니다. 그럼 눈이 지금 안 온다고 해서 감속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밤사이 내렸던 눈이 새벽에 얼어붙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해야 한다. 이런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감속을 할 때는 지금 당장 내리는 비, 지금 당장 내리는 눈,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노면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정차로제 말씀을 드리면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량을 위해서 비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큰 차량은 오른쪽으로, 비교적 작은 차량은 왼쪽 차로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속도를 준수해야 되는 건 단지 카메라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충격량, 사고의 부상 정도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속을 할 때, 날씨 때문에 감속을 할 때는 지금 당장 내리는 비나 눈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노면 상태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